2019년에 삼성이 쓰레기통에 던진 기술이 하나 있었어. 7년 뒤, 그게 돌아와서 2026년 1분기 영업이익 57조를 찍어버렸어. 삼성 역사상 최대치야. 근데 진짜 소름은 지금부터야. 삼성이 방금 뭘 했냐? GPU 위에 메모리를 그냥 얹어버렸어. 속도 4배, 전력은 4분의 1. 그 한 방으로 찍은 57조가 지금 네 퇴직연금 수익률이랑 챗 GPT 구독료를 동시에 건드리고 있거든? 2019년에 벌인 한 수가 2026년에 판을 뒤집는 카드로 돌아온 그 순간부터 이게 네 지갑에 어떻게 꽂히는지 18분 동안 싹 풀어줄게. 그래서 그 기술이 뭐냐부터 짚고 가자. 이름은 HBM이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원래 메모리는 땅바닥에 넓게 깔린 단독주택 같은 거였어. 넓게 퍼져 있으니까 데이터가 오갈 때 길이 길어져. 근데 HBM은 그 단독주택을 걷어내고 같은 땅에 고층 아파트를 올린 거야. D램이라는 메모리 칩을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린 거지. 같은 면적에 사람이 몇 배로 더 들어가는 것처럼 같은 공간에 데이터가 몇 배로 더 들어가는 셈이야. 이 아파트가 2019년엔 고작 2층짜리였어. 지금은 7층까지 올라갔고 곧 8층 공사 들어가. 6년 만에 4층을 더 쌓은 거지. 근데 삼성은 2019년에 이 팀을 교용히 해체해버려. 당시 논리는 단순했어. 가성비 안 나오고 쓸데가 없다는 거. 그 시점엔 맞는 말이긴 했어. HBM은 비싼데 사갈 사람이 없었거든. 그리고 딱 3년 뒤, 2022년 말에 판이 통째로 뒤집혀. 챗 GPT가 세상에 나와. AI가 갑자기 돈을 쓸어가는 산업이 되고 AI를 돌리려면 GPU가 필요한데 GPU 혼자선 아무것도 못해. 옆에 HBM이 꼭 붙어 있어야 계산이 돌아가거든. 버린 땅이 그대로 금광이 된 거지. 그것도 땅을 파면 바로 금이 쏟아지는 금광. 뒤늦게 삼성이 팀을 다시 꾸려서 복귀했지만 이미 2년을 놓친 상태야. 그 사이 경쟁사는 저만치 앞서 달렸고 엔비디아 같은 큰 손들은 삼성을 반쯤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지. 이게 삼성전자의 흑역사야. 근데 숫자 보면 더 뼈아파. HBM은 전 세계 D램 생산량에서 겨우 10%밖에 안 만들어져. 근데 매출 비중은 30%가 넘어. 공장 10줄 중 한 줄이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책임진다는 얘기야. 그런 괴물을 2019년에 제 발로 걷어찼으니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뼈아픈 거지. 그럼 지금은 따라잡았냐고? 따라잡기가 문제가 아니야. 게임 자체가 바뀌었거든. 뭐가 바뀌었냐? HBM이 더 이상 단순한 메모리가 아니야. 이제부턴 두뇌를 같이 만들어주는 싸움이 된 거지. HBM3까지는 삼성이든 SK든 정해진 규격대로 찍어내기만 하면 됐어. 기성복이라는 얘기. 엔비디아가 오든 구글이 오든 치수에 맞춰져 있으니까 골라 입으라고 하면 끝. 근데 HBM4부터는 싹 바뀌었어. 엔비디아용, 구글용, 메타용이 전부 따로 설계돼. 맞춤 양복이야. 용량도 다르고 심호 처리하는 방식도 다 달라. 숫자로 보면 차이가 확 와. HBM3가 12층 쌓아서 24GB였거든. HBM4는 16층까지 올려서 최대 48GB. 용량이 2배야. 데이터 다니는 고속도로 차선도 32개로 늘었는데 이것도 HBM3의 정확히 2배야. 이게 그냥 좀 더 빨라진 메모리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어. 그 차이가 어디서 갈리냐면 HBM 맨 밑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 한 층이야. 베이스 다이는 쉽게 말하면 호텔 1층 로비야. 예전엔 그냥 회전문이었어. 손님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 근데 이제는 프런트로 격상된 거지. 투숙객을 기억하고 룸서비스 주문받고 데이터까지 정리해주는 컨트롤 타워. 엔비디아가 우리 AI는 이런 데이터를 많이 쓰니까 베이스 다이가 먼저 정리해서 올려달라고 주문을 넣어. 단순 통로였던 층이 이제 머리 역할을 한다는 소리야. 그럼 왜 삼성이 이 맞춤 시장에 약했을까? 답은 삼성이 30년간 해온 방식에 있어. 삼성은 원래 대량 표준 체질이야. 편의점 삼각김밥 같은 거지. 매대에 쫙 깔아놓으면 누군가 집어간다. 효율 최강, 규모 최강. 근데 HBM사는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야.
손님이 먼저 아이스 바닐라 라떼, 시럽 2번, 얼음 적게로 주문을 넣어야 바리스타가 움직이지. 선주문 후 생산이야. 삼성이 30년 갈고 닦은 근육은 삼각김밥을 초 단위로 찍어내는 근육이었는데 시장이 갑자기 한 잔씩 따로 만들어줘로 넘어간 거야. 기술이 없어서 뒤처진 게 아니라 체질이 시장이랑 어긋났던 거지. 근데 여기서 반전이 튀어나와. 2026년 2월 12일 삼성이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을 공식 발표해버려. 맞춤복 시장에 약하다던 그 삼성이 경쟁사 다 제치고 우리가 먼저 찍어냅니다를 선언한 거지. 이때쯤 되면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싶을 거야. 근데 진짜 승부는 여기부터 시작이야. 같은 HBM사를 놓고 삼성이랑 SK가 정반대 선택을 했거든. 먼저 삼성, HBM 맨 밑에 깔리는 베이스 다이를 자사 4나노로 찍었어. 결과는 속도 11.7GBps. 숫자가 와닿지 않지? 1초에 HD 영화 한 편을 통째로 복사해서 옆방으로 던지는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업계 표준이 8GBps니까 약 46% 빠른 거야. SK 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를 TSMC 12나노로 돌렸어. 속도는 10에서 11GBps. 엔비디아가 요구한 선에 딱 맞춘 거지. 그 이상 안 밀어붙였어. 여기서 딱 드는 생각. 아니, SK는 왜 일부러 90정을 골랐어? 이게 오늘 핵심이야. 4나노랑 12나노 차이는 쉽게 말하면 신축 아파트랑 준공 20년차 아파트 차이야. 4나노는 번쩍번쩍한 신축, 최신 설비에 성능은 최고인데 분양가가 미쳤어. 12나노는 준공 20년차, 디자인은 옛날식인데 구조 검증 다 끝났고 하자 적고 관리비도 싸. 삼성은 신축에 풀베팅, SK는 검증된 구축에 베팅한 거야. 굳이 금융으로 비유하면 토스 대 신한은행 느낌이지. 토스는 신기술로 다 덮어버리겠다는 쪽, 신한은행은 검증된 방식으로 안 흔들리겠다는 쪽.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과가 말해줘. 그리고 그 결과는 숫자 하나로 찍혀 나와. 승부는 수율이야. 수율이 뭐냐면 주방에서 접시 10개 만들었을 때 멀쩡하게 팔 수 있는 게 몇 개냐는 얘기야. 10개 중 8개 나오면 80%, 6개 나오면 60%. 재료값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팔 접시 수가 다르니까 이익이 완전히 갈라져. 반도체 업계에서 돈 번다고 치는 기준선이 대략 80%야. SK는 이 80%에 거의 도달했다는 얘기가 돌고 삼성은 그 아래 60에서 70%대에서 올라오는 중이야. 같은 HBM사를 팔아도 SK는 8개가 돈이 되는데 삼성은 6에서 7개만 돈이 된다는 뜻이지. 여기에 재료값까지 얹어봐. 웨이퍼는 반도체 찍어내는 빵판이야. 신축용 빵판 한 장이 약 19,500달러, 구축용 빵판은 4,000에서 6,000달러. 최신 걸로 가면 재료비부터 3배에서 5배야. 삼성은 비싼 빵판 쓰면서 접시까지 덜 나오고 있다는 거지. 감이 안 올까봐 시장 크기로 한 번 더 감아줄게. 2025년 글로벌 HBM 매출이 약 340억 달러야. 우리 돈으로 46조 정도. 그 정도 판에서 수율 10%포인트 차이가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수조 원 단위로 통째로 흔드는 거야. 결국 삼성은 속도로 들이받고 SK는 안정적 마진으로 버티고 둘 다 도박이야. 삼성은 수율만 끌어올리면 내가 1등이다에 거는 거고 SK는 괜히 최신 공정 건드렸다가 수율 무너지면 끝장이다에 거는 거지. 근데 삼성이 이 판을 아예 뒤집어버리는 카드를 하나 더 숨기고 있었거든? 올 2월에 살짝 흘린 그 이름, GHBM이야. 이름만 들으면 그냥 HBM 뒤에 G 하나 붙인 신제품 같지? 근데 이거 판 자체를 뒤집는 카드야. 지금까지 HBM은 GPU 옆에 나란히 붙여놨거든? 식당이 있으면 바로 옆 건물이 창고인 구조야. 근데 GHBM은 식당 2층을 통째로 창고로 쓰는 거야. 옆이 아니라 위. 거리가 한 층으로 줄어든 거지.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 삼성이 발표한 숫자만 보면 기존 HBM사 대비 대역폭 4배, 전력 소비는 75% 줄어들어. 75% 줄었다는 건 전력 4분의 1만 써도 된다는 뜻이야. 왜 가능하냐고?
거리 때문이야. 택배 생각해봐. 옆집에 택배 보낼 때랑 내 방 안에서 물건 옮길 때 드는 힘이 완전히 다르잖아. 전기도 똑같아. 데이터를 멀리 보내려면 신호를 크게 때려야 하는데 바로 위층이면 살살 건드려도 닿거든.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보내는데 드는 전력이 4분의 1로 뚝 떨어지는 거야. 비유 하나 더 깔아줄게. 기존 HBM이 옆집에서 배달시키는 구조라면 GHBM은 아예 내 방에 냉장고 들여놓은 구조야. 배달은 주소 쓰고 기사 부르고 기다려야 하지만 냉장고는 문 열면 바로 재료가 나와. GPU가 데이터 꺼내는 속도가 그만큼 달라지는 거야. 4배라는 숫자가 과장이 아닌 이유지. 근데 니도 딱 이 생각 들지? 발열 터지는 거 아니야? 예리한데 그거 이미 한 번 터진 적 있어. AMD가 비슷한 시도를 먼저 해봤거든. 이름은 3D V캐시. 컴퓨터 CPU 두뇌 위에 보조 메모리 하나를 직접 얹는 기술이었어. 지금 GHBM 발상이랑 거의 같아. 근데 어떻게 됐냐? 위에 메모리가 얹혀 있으니까 열이 빠질 곳이 없어. 오버클럭에 제한이 걸리고 일부 모델은 발열로 손상 논란까지 났어. 결국 AMD는 메모리를 두뇌 위가 아니라 아래로 재배치하는 쪽으로 설계를 바꿨지. 그러니까 GPU 위에 메모리 얹는다고 하면 당연히 AMD처럼 망하는 거 아냐? 의심이 붙는 거야. 삼성도 그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꺼낸 답이 하이브리드 코퍼 본딩, 줄여서 HCB야. 쉽게 말하면 이거야. 층과 층승 사이에 구리 기둥을 촘촘히 박아서 전기도 흘려주고 열도 같이 빼주는 구조. 아파트 층마다 에어컨 실외기를 박아둔다고 생각하면 돼. 데이터도 통하고 뜨거운 열기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지. 여기에 층 사이 간격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 열을 옆으로 흩어주는 열 확산 설계까지 같이 들어가. 삼성 발표 기준 발열 특성이랑 방열 특성이 동시에 좋아졌다는 거야. 아직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 안 됐지만 이 방식으로 간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AMD가 밟은 든 지뢰를 똑같이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기술 이름에 박혀 있는 거지. 타임라인도 짧게. GHBM이 세상에 얼굴 내민 건 올 2월이야. 그리고 한 달 뒤 3월 엔비디아 GTC 행사에서 로드맵까지 이어졌어. 근데 당장 내년에 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야. 양산 시점은 아직 비밀이거든. 그래도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이게 왜 급한지 보여. 엔비디아가 2027년에 자사 베이스 다이를 소량 시험 생산하겠다고 했거든. 직역하면 우리도 베이스 다이 직접 만들어 볼게야. 삼성 입장에선 이 시장을 몇 년 안에 못 박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엔비디아한테 일감을 뺏길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GHBM을 꺼낸 거고. 하나 더. 요즘 유리기판 얘기도 자주 들리잖아. 이거랑 GHBM은 경쟁이 아니라 짝꿍이야. 유리기판은 아파트가 올라가는 땅 자체를 바꾸는 거고 GHBM은 그 위에 아파트를 더 높게 쌓는 거거든. 결국 유리기판 위에 GHBM을 올리는 그림까지 나와 있어. 여기까지가 기술 얘기. 그럼 진짜 질문 하나 남지. 이게 네 삶에 뭘 바꾸냐는 거. 아까 말한 그 57조. 작년에 7조 벌던 회사가 올해 1분기에만 찍은 숫자야. 그중 90% 넘는 돈이 반도체에서 나왔고 그 반도체의 주인공이 바로 HBM이야. 주가에도 그대로 찍혔어. 삼성전자 주가는 1월 2일 12만 8,500원으로 사상 최고를 갱신했고 연초 대비 61% 올랐어. SK 하이닉스는 110만 원을 뚫었고 목표가가 150만 원까지 나왔어. 삼성 HBM 생산 능력은 올해 말까지 지금보다 47% 더 늘어나는데 그 물량이 2026년치 이미 다 팔렸어. 만들면 다 팔리는 시장이라는 얘기야. 근데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야. 이게 네 지갑에 어떻게 꽂히냐? 세 갈래야. 첫째, 니도 혹시 퇴직연금이나 ISA, 국민연금 들고 있지? 한국인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들어간 계좌 찾기가 더 어려워. 회사 영업이익이 8배로 뛰면 그게 결국 네 연금 수익률 숫자로 돌아와. 둘째, 챗 GPT나 클로드 월 구독료 내고 있지? 지금 엔비디아 GPU 한 대가 4천만 원이 넘어.
구독료가 월 2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이거야. 챗 GPT에 질문 한 번 던질 때마다 4천만 원짜리 기계가 네 돈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는 거지. GHBM이 대중화돼서 전력 4분의 1로 떨어지는 날부터, 그때부터 요금 하방 압력이 걸려. 셋째, 네 혹시 반도체 협력사나 그 근처 동네에서 일하거나 살고 있지 않아? 반도체 한 업종이 우리나라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구조야. 치킨집 영업이익이 8배 나면 건물주 월세 올라가는 것처럼 삼성이 돈을 벌면 소재 장비 협력사 채용이 풀리고 동네 상권까지 돈이 번져. 네 월급 협상력, 네 고용 안정성까지 이 숫자에 물려 있어. 삼성이 GPU 위에 매물이 얹겠다는 이 한 장면이 네 연금, 네 구독료, 네 월급을 동시에 흔들고 있다는 거야. 자, 이제 퍼즐이 싹 맞춰진다. 한 번만 리와인드 해볼게. 2019년에 삼성이 가성비 안 나온다면서 HBM 팀 접었던 그 판단. 그게 2026년 Q1 영업이익 57조라는 사상 최대 숫자 뒤에 숨어있던 진짜 그림자였어. 그리고 HBM4부터는 아예 게임이 바뀌었지. 메모리를 찍어서 파는 시장이 아니라 고객사마다 두뇌를 따로 맞춰주는 맞춤 양복 시장으로 갈아탄 거야. 같은 HBM4를 두고도 삼성은 최신 4나노로 속도의 풀배팅, SK는 검증된 12나노로 수율의 안정 배팅, 정반대기를 골랐고, 그런 와중에 삼성이 꺼낸 반전 카드가 GHBM. GPU 옆에 두던 메모리를 그냥 위로 올려버려서 속도 4배, 전력은 4분의 1만 쓰겠다는 그 선언. 그리고 그 모든 얘기가 결국 네 퇴직연금, 네 챗 GPT 요금, 네 주변 협력사 일자리로 돌아온다는 거. 기술 리더십은 한 번 놓치면 2년이 통째로 흑역사가 돼. 그 2년을 뒤집는 방법은 따라잡기가 아니라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한 수밖에 없어.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그거야. 2019년에 꺾인 흐름을 2026년에 GHBM 한 장으로 뒤집으려는 거. 그래서 이 뉴스가 남 얘기가 아닌 거야. 네가 매달 내는 AI 구독료, 연말에 확인하는 퇴직연금 수익률, 5년 뒤 네 자리가 얼마나 단단할지, 그 세 개가 지금 이 칩 하나 위에 다 얹혀 있어. 이 GHBM 얘기가 네 AI 요금이랑 연금 고민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됐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눌러줘. 이런 반도체 얘기 네 언어로 쉽게 풀어주는데 진짜 큰 힘이 돼.